안녕하세요. 저는 알짜배기 초등복습 비법의 저자 유혜영입니다. 먼저 알짜배기 초등복습 비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읽어주시고 또 후기도 남겨주신 많은 독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저도 독자분들께서 이제 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서 후기도 읽어보고 댓글도 보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을 알았어요. 이제 이 알짜배기 초등복습 비법은 전체가 복습이라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습 이외에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제토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중간중간 다뤄지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의외로 선행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굉장히 좀 짧은데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신 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우리 학생들 5학년에서 6학년에 올라온 학생들이 이제 몰랐던 내용에 대한 그런 내용이 언급이 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직접 자녀분들께 이렇게 물어보시고 우리 아이는 이걸 알더라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이걸 모르다니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더라고요.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고학년이 되어 갈수록 공부가 잘 되고 있을까? 우리 아이는 정말 공부했는데 알고 있을까? 이런 부분들 많이 걱정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. 우리 5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5학년 교육과정을 배웠다면 지금쯤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해 볼 만한 그래서 도와줄 만한 주제 4가지를 국수사과 하나씩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. 수학에서 만약에 자녀가 5학년이다. 그러면 분수의 곱셈 부분을 좀 물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. 곱셈 계산을 잘하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의 약속하기 부분에 나와 있는 그 약속하기 내용을 자기화해서 잘 말할 수 있는가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기하분수가 뭐야?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. 그러면 엄마, 아빠, 분모 분자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분수예요.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이가 기하분수의 정의를 잘 알고 있는 것이겠죠. 그렇게 좀 그 교과서를 보시고 정의에 관련된 약속하기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두 번째로는요 과학인데요. 제가 지금 아이들 2학기에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요 증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쓰는 용어와 또 과학 시간에 배우게 되는 용어는 좀 달라지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. 그래서 자녀가 5학년이라면 지금쯤이면요 증발이 뭐니? 증발하고 끓음의 차이가 뭐야?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물이 이렇게 날아가서 수증기가 돼 그거 이상으로 이제 5학년 때는 배우게 되거든요. 증발은 단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러니까 기화 현상하고 동일시하지 않고요.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만 기화 현상이 일어난다면 끓음은 그 용기 안에 담겨 있는 액체 전체에서 기화가 일어난다. 이렇게 두 개를 좀 이렇게 대비해 가지고 배우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많이 좀 헷갈려 해요. 왜냐하면 증발은 곧 기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끓으면서도 증발 일어나죠? 이렇게 묻습니다. 하지만 과학 시간에 제대로 이것을 배웠다면은 그 5개념 그죠? 과학적 5개념이 수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. 또 하나 더 꼽자면요. 고기압과 저기압을 물어보시면 어떨까요? 고기압과 저기압의 개념이 상당히 자세히 나오는데요. 사실은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단열 팽창, 단열 압축 그런 지식 없이 그냥 경험으로 배웁니다. 우리 학생들이 통에다가 따뜻한 바람을 불어 넣어 가지고 무게를 재 가지고 고기압과 저기압의 개념을 배우거든요. 하지만 이 개념을 분명하게 잡아야지 그 바로 몇 시간 뒤에 나오는 날씨 부분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. 학생들에게 한번
질문해 주시고 모른다면 차근히 교과서 중심으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. 네, 5학년 2학기 사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뭐 안 중요한 부분이 없겠지만요. 처음으로 이제 역사 파트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5학년 2학기부터 6학년 1학기까지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쭉 다 배우게 되거든요. 5학년 2학기 때는 고조선부터 병자호란까지 배웁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기에 좀 역사에 관심 가질 수 있게 역사 관련 책들 또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읽도록 해주시면 6학년 1학기까지 역사 공부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네. 근데 좀 흐름이 상당히 빠르죠. 고조선부터 병자호란까지를 한 학기 동안에 쭉 배우니까요. 이제 그러니까 좀 만약에 어머님께서 확인을 좀 해보시고 싶으시다. 아이가 공부 잘하고 있나 좀 도와주고 싶다 하신다면 네, 사건 위주로 물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. 예를 들어서 고려는 어떻게 세워지게 됐니? 라든가 네, 병자호란은 어쩌다가 일어나게 된 거니? 라고 물어보신다면 학생이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이고요. 네, 또 뭐 만약에 이제 고려의 건국이라면요, 당시에 후삼국의 상황 이런 것들도 어머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테고, 네, 또 이제 교과서에서 좀 주목하는 또 왕건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이해를 잘 해야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사건 한 가지를 물어보면 많은 것들을 사실은 아이가 직접 꺼내보게 되거든요. 아마 어머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이도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건 내가 알고 이런 건 모르네 이렇게 꺼내보는 과정에서 스스로 피드백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5학년 국어는요 상당히 좀 수준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글의 구조에 따라서 요약을 하고 또 글 쓰기를 또 경험을 활용해서 겪은이를 활용해서 쓰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글을 읽고 요약하고 글을 또 차분히 쓰고 이런 활동들을 시간을 들여서 해야 돼요. 학교 진도를 따라가는 것,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. 네, 여기에서는 어머님께서 질문을 하신다기보다는 학생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교과서에 써져 있는 글, 아이가 교과서에 요약한 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수준으로 지금 학교 공부를 따라가고 있나를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, 특히 이제 5학년 2학기 가 책에 보시면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. 또 겪은 일을 써요. 라든가 5학년 2학기 나 책 같은 경우에는요 글의 구조에 따라 요약하기 이런 단원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학교 수업 활동 중에 글을 쓰게 했을 테고 또 서로 피드백을 하고 글을 고치고 하는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. 네,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했나 교과서에 글이 잘 써 있나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단원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. 요약을 하긴 하되 글의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요약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학생이 쓴 글을 보고 체크를 좀 해보신다면 아마 국어 공부를 점검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아이가 교육과정을 잘 소화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실 만한 문항들을 5학년 중심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.